네, 안녕하세요. 17년차 암 전문의 문용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슬기입니다. 네, 교수님, 얼마 전에 상 하나 받으신 것 같은데 자랑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번에 받은 상을 한번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코리아에서 헬스 채널을 운영하는 국내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모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유튜브 코리아에서는 아무 채널이나 이런 상을 주는 게 아니고요. 건강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팀 중에서 근거가 명확하고 구독자도 많이 늘고 조회수가 많이 느는 그런 팀들에 대해서 선정해서 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로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모두 구독자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문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의사는 어떤 의사예요? 이게 소비자 관점과 그 반대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제가 의사가 아닐 때는 의사 선생님이 좀 친절하게 말씀을 잘 해주시고 잘 대해주시는 분이 좋았다라고 지금 어렴풋이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의사가 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그리고 매해 새로 나오는 의학 지식을 잘 접목해서 환자를 정말 정확하게 잘 치료해드리는 의사가 좋은 의사가 아닐까 요즘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슬기 선생님은요? 네, 동의합니다. 일단 최소 조건은 환자한테 해를 끼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정확한 지식과 근거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수님은 암을 치료하시잖아요. 근데 암을 치료하실 때 혹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네, 일맥상통한데요. 저는 암을 치료할 때 근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거요? 네, 암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질병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거 없이 그냥 내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그렇게 치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내 경험이 모두의 경험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경험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최신 업데이트된 지식들과 과학적 사실들, 논문들 이런 것에 근거해서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그러면은 근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집착한다고까지 느꼈거든요. 왜 이러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 항상 근거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채널의 이름도 암 정복, 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영상들에서 고용량 비타민C, 젓갈, 커피, 우유, 설탕 이런 거 항상 말씀드릴 때에도 그냥 뇌피셜이 아니고 항상 논문과 같은 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이는 사실 어떤 내용도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정확히 말씀드리진 않고 있죠. 중증의 질환일수록 근거가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단순한 감기라든지 아주 가벼운 질환 같은 경우는 근거를 우리가 굳이 따지지는 않거든요. 감기에 걸렸을 때 그냥 쉬면 낫는다. 감기약을 먹으면 조금 더 빨리 낫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큰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근데 암은 잘못하면 사람이 사망할 수가 있는 중병이기 때문에 처음에 방향을 잘 잡아야 그 환자를 치료를 잘 할 수 있다. 오래 살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증의 질환이기 때문에 근거가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도 이제 의사들 중에서 종양내과 의사가 진짜 이 근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거가 없이는 하지 않고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치료하는 이것이 이제 종양내과 의사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소화제라든지 감기약 사실 A약 먹나 B약 먹나 그렇게 환자에게 크리티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암이라는 거는 이 환자가 죽냐 사냐 또는 재발하냐 재발하지 않느냐 이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암이 굉장히 최신의 학문이잖아요. 임상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치료의 스트래티지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차 치료제로 몇 달 전에는 이 약이 좋았던 거지만 그 이후에 이런 결과를 통해서 이런 신약이 좋은 약이 되게 되고 이렇게 항상 근거가 지속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또 암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더 근거를 중요시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며칠 전에 이런 뉴스를 봤는데 종합 비타민이 그 사망률을 올린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종합 비타민과 사망률 또는 암 발생, 암 예방에 대한 동영상을 예전에 올렸었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암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사망률 감소 효과는 뚜렷하지는 않다라는 결론이었고 전체적인 사망률은 약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지난번 영상에서 올렸었어요. 그게 암에 의한 사망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사람이 사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제일 흔한 게 심혈관계 질환 같은 게 사실은 흔한데 비타민제를 복용을 하게 되면 뭐 심혈관계 질환이 좀 줄어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률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게 그 연구의 어떤 전반적인 결론이었는데 이게 뒤바뀐 거죠, 요번에.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러면 갑자기 이게 어제와 오늘의 내용이 완전 정반대인가? 이런 고민과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저도 약간의 갈등을 그 당시에 겪었었습니다. 근거가 어쨌든 나온 거잖아요, 이번에. 그럼 이번 경우에도 확 업데이트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헤드 투 헤드로 이거 대비 이거가 좋다 나쁘다를 비교했을 때는 뭐 당연히 확 업데이트 되는 게 맞는데 이런 비타민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많은 연구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각각의 연구 하나하나가 또 근거가 될 텐데 그것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능력 그리고 그 중에 좋은 연구를 뽑아서 재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연구만으로 100% 판단한다 이거는 또 아닌 거죠. 네, 교수님,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용량 비타민C는 분명히 근거가 다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항상 영상 올릴 때마다 논란인 거예요? PD님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고용량 비타민C가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용량 비타민C에 대한 연구가 많다고 하니까 이거 치료 효과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그게 근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말하는 근거라고 하면 실험실에서 하는 세포 실험, 동물 실험이 아니에요. 임상 연구, 임상 시험을 우리가 말하는 이제 임상적 근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고용량 비타민C를 준 군과 주지 않은 군을 비교했을 때 생존 기간이 늘어난다든지 암이 줄어드는 효과가 명확하게 사람에서 입증이 돼야 이게 임상적 근거인 거지. 세포 실험에서 암세포가 조금 더 많이 죽었다? 이거는 사실은 임상적 근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상시험 하면서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실험실에서의 결과는 근거로 쳐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종양내과 의사의 능력 중에 중요한 것이 판단하는 능력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전문의를 따고 나서 종양내과에서 이제 펠로우 트레이닝을 뭐 한 2, 3년 정도 받을 때에 맨날 공부하는 게 이제 바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논문 몇 개 읽으면서 왜 이것이 중요한 근거가 되는지, 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암 치료가 이렇게 프랙티스 체인징이 된 건지, 또는 이 연구는 또 왜 그렇게 임상적인 의미가 있는지 또는 음상적인 의미가 떨어지는지 이런 것을 항상 분석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혈액종양내과의 트레이닝을 받으면 정말로 많은 의학 정보들을 잘 분석해서 이거를 어떤 나만의 결론으로 내리는 그러한 이제 트레이닝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정말 중요한 치료의 결정을 본인이 할 수가 있거든요. 남이 하는 얘기를 듣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트레이닝을 통해서 한 명의 종양내과 의사가 탄생하고 그리고 종양내과 의사들이 이러한 근거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들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근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예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근거가 명확해야지만 환자를 설득해서 올바른 치료로 끌고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근거가 중요한 것이 바로 보조 항암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유방암 수술이 완벽히 깨끗하게 잘 됐다고 하는데 왜 항암 치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선뜻 동의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나는 이제 다 치료가 끝났고 잘 살 수 있는데 항암제를 투여받음으로써 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명확히 삶의 질이 떨어져도 그 이후에 이득이 있다라는 걸 저희가 근거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야 서로 간의 신뢰가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려드리면요. 이 그래프는 란셋이라는 굉장히 좋은 저널 2012년에 실린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10만 명 이상의 여성이 참여한 123개의 임상 연구를 분석한 결과를 보니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받지 않은 것보다 받은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유방암으로 죽는 비율이 낮았기 때문에, 즉 더 생존율이 높았기 때문에 이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제 눈앞에 있는 환자에게 설득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러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환자분이 이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항암 치료의
효과 자체를 항암 치료하면서 눈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이미 암을 다 잘라낸 상태인데 그 암이 지금 줄어들고 있냐 안 줄어들고 있냐를 판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당신 미래에 재발하지 않으시게 하기 위해서 이 치료를 할 수 있는 겁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많은 임상 연구,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했구나 하시는 점을 구독자분들께서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근거에 대해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암정복TV 채널은 신뢰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많은 응원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